Part 4에서는 저희 에이스 활용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정상의 중등부 에이스의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과 연계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반복과 연계에 기반한 균형 잡힌 통합 커리큘럼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이제 내신과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진짜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공부를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걔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 공부죠. 그래서 저희 정상의 이제 커리큘럼은 성과가 중등부에서 7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최스 초등부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스토리북 재밌는 것들 읽어가면서 영어로 수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 능력은 실질적으로 영어의 가장 큰 능력은 결국은 잘 말하고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어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에서부터 쭉 갖고 왔던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활용 30% 수업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과가 70%,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활용교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스피킹, 라이팅, 말하고 쓰는 부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거를 연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교재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영어 실력이 갈수록 중국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나 저희 한국도 이제 점점 영어 실력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하는 거는 대학의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를 이제 시험에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보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맨 밑에 보시면 읽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글로벌 영어 교육 랭킹에서 3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영어에 정말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영유라고 하잖아요. 영유 때부터 쭉 영어 공부를 시켜서 대학교를 가도록 하는데, 대학교 가서 막상 취직할 때, 해외 유학 갈 때 또다시 영어 공부를 새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비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번 공부할 때 정확하게 문법 성과라든가 이런 걸 내기 위한 지필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같이 갖고 가야 영어의 완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이 활용 능력이 성과로 치중하면서 떨어지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이스 맵 시리즈 성과 교재를 통해서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는 중급 수능을 이제 하나의 성과의 축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내신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머 맵을 통해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문법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또 내신 기간에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지필을 100점 맞았다고 해서 100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수행평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스피킹 앤 라이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줘야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신이 100점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전국 단위로 조사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스피킹, 라이팅, 수행평가를 조사해서 만든 특강의 활용정점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수행평가의 유형을 다 끝내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전체 100% 중에서 70%의 성과에 치중을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스피킹과 라이팅, 입시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영어의 활용 능력까지 저희가 30%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성과, 이 부분이 아이들의 활용 능력을 기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커리큘럼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진짜 스피킹과 라이팅을 잘하려면 그게 어느 스피킹을 위한 스피킹, 라이팅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모든 스킬이 integrated, 통합적 사고를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소재가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로 쓰고 말하려면 토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know the topic, 토픽에 대해서 알려면 read하고 research를 해줘야 되고 그것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자기가 쓴 글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스피치까지 요것이 체계적으로 잡혔을 때 아이들이 영어에 이제 능수능란하게 스피킹과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 활용이라고 저희 교재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외국 교과서, 미국이나 이런 해외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자료들을 만들어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내신 수능과 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13종 교과서 소재를 넘어서서 내신 수능하고도 연계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요새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밌고 다양한 최신 소재들을 위해서 또 다시 다른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최신 소재들을 통한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스피킹과 라이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레벨에 맞는 우리 아이들만의 자체 활용 교재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교과와 연계된 주제와 라이팅 타입으로 구성을 해서 정규 수업 때 우리 아이들이 100% 스피킹과 라이팅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하나의 글을 쓰고 말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 활용 교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교과서 소재를 넘어서서 수능과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아트 교재에 이제 표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파운데이션, 맨 밑에 HBP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이고요. 가운데는 익스플로러, 가운데 레벨 학생들, 프리에이스, 그리고 엑스퍼트 레벨 학생들은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아트이고 매 턴마다 뭐 아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별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critical thinking, 어떤 글을 읽고 그냥 답을 찾고 내용상 일치 불일치를 찾는 그런 성과식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나 그걸 끌어내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critical thinking 스킬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전체 10개의 팀으로 학년별 레벨에 맞게끔 저희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ubject Area를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Health and Nutrition, 수능에 항상 나오는 중요한 토픽이고요. Sports and Leisure, 그다음에 Science and Technology 너무나 중요한 소재고 Social Issues,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The World of Art, 그다음에 환경, Environment, 그다음에 Education and Career,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스,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큰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을 넘어서서 최신의 소재들로 난이도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위에 레벨 학생들 엑스퍼트의 난이도 기준이 나와 있고요. 렉사일 830부터 중학교 1학년은 1070까지 잡혀 있고요.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그래서 맨 밑에 레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사일 420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에 가면은 820까지 이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로 이제 활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와 연계된 주제를 가지고 라이팅 토픽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수행평가를 대비하는데 저절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1학년 2학기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게 아주 자세한 루브릭이 나오죠. 이렇게 맞게끔 글을 쓰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평상시 저희 정규 수업의 활용 교재에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활동들을 이미 30%라고 하는 그 활용 수업에서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내서 서로 토의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학교 수행평가는 뭐 당연히 사실 거의 다 이미 써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활용 수업은 그냥 영어 쓰기 말하기는 다른 교과서로 그냥 영어로 100% 말한다는 차이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연계를 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과 연계에 기반한 이제 균형 잡힌 통합 커리큘럼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체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최스 때부터 쭉 공부해와서 탁월한 영어 구사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통해서 중3까지 조기에 중급 수능 1등급을 달성할 수 있고 내신도 당연히 최상위권 1등급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목표 등급을 달성하고 진정한 영어 활용 능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에이스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고 영어 학습에 대한 방향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모두 에이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